사실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뭐 이번에 많이 또 바뀌고 했지만은 과거의 민주당, 특히 뭐 다른 정당은 비슷하겠죠. 과거의 정당은 어떤 모습이었고 뭐가 문제였는지 이것도 한번 저희가 돌이켜보고 생각을 좀 해보죠.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 정보의 비대칭 이것을 무기로 사실은 상위 몇 퍼센트가 예. 의사결정을 독점했고 아하. 심지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당원과 시민의 눈치를 보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지역위원장인 현역 의원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 예. 누가 시간을 공천권에 연계되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국회의원 의전하는 데 집중하고 공천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실력 있는 시당 만든다 해서 무슨 정치학교, 정치학당, 정치 아카데미 만들잖아요. 예. 사람이 안 오잖아요. 왜냐?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해도 공천 그 실력으로 공천받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현역 의원들의 수종 노릇을 할 때 공천을 받기 때문에 그런 탑다운 방식, 저는 이것을 봉건적 정당이라 합니다. 아, 봉건적 정당이다. 네, 그런 봉건 정당에서 민주 정당으로의 전환. 이것은 당원들이 의사결정하게 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러겠지만 과거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 의원님이 판단한 대로 해야지. 네. 힘 있는 의원이 중앙에 가서 상층 정치협상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지. 예, 그런 얘기를 이런 데 많이 굉장히 들었어요.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당원 주권 시대는 이제 전혀 다른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우리 저 국회의장 선거 때 한번 봐보십시오. 압도적 지지로 당원들이 누군가를 추천했는데 네. 의원들이 그것을 전혀 상반된 결정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많은 분들이, 탈당 대열에 쭉 동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은 과거형 정당이었습니다. 네. 특히 지역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제가 다른 시도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자만한 것 같지만 특히 네. 공천이 곧 당선인 광주, 전남, 전북, 호남 정치는 골물대로 골마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정치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뭐랄까 판을 구체적으로 한번 바꿔가지고 정치 혁명의 중심에 광주가 있다. 우리가 광주하면 5.18 민중항쟁이잖아요. 그럼요. 이제 네. 5.18 민중항쟁을 넘어서 광주가 자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 혁명의 본고장이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도 정치혁명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대한민국 또 전 세계의 정치혁명 순례지로 만드는 네. 그 DJ 이후의 호남 정치의 복원의 부활의 그 밑그림은 그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강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아마 가슴이 뛰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광주 시민과 당원들에게 예. 심장 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그렇게 한번 포부를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쭉 있습니다. 네, 구체적 내용이 이제 있으실 텐데 사실은 이번에 보면은 시당위원장 선출할 때 전국 대의원, 그러니까 권리당원 이 네. 부분 비율도 이제 조정이 됐고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뜻이 더 이제 많이 반영이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영향 많지요. 바람직한 변화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혁신회의는 대의원제 폐지까지 주장했습니다. 폐지까지. 적어도 대의원제를 당헌 당규에 있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네. 가중치를 수평적으로 해서 대의원도 한 표, 네. 권리당원도 한 표, 1대1로 하라는 1대1로. 것이 저희 요구였는데 어쨌든 당이 어떤 진일보한 결정을 했다. 그래서 50대 50에서 네. 권리당원 가중치를 권리당원을 90으로 대의원을 10으로 했으니까 광주는 또 지금 권리당원이 6개월 이상 당비낸 당원들이 이 11만 명에 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번 결정은 네. 시당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권리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하겠다. 권리당원들의 선택을 네. 존중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민주당이 더 진보하고 있고 민주정당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그걸 이제 구현하는 하나의 전국 17개 시도당에서 구현하는 하나의 그 시작을 광주에서 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 보면 현역 의원도 지금 나와 있죠. 광주 네. 시당 위원장 경쟁하는 경쟁자가 현역 의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남아있던 이제 관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진짜 현역 의원이 낫지 않겠나. 현역 의원이
좀 더 지역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네. 그런 생각이 남아 있고 그게 또 표심에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현역의원과 경쟁을 하는 상황이니까 당장.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관행 관례는 사실상 기득권이거든요. 네. 그걸 깨는 당원 주권 시대에 행동하는 당원들의 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끄럽게도 광주가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께서 5.18 때 광주에 오셔서 국회의원들끼리 담합하지 마라. 네. 짬짬이해서 합의 추대하지 마라 했는데 17개 시도당 중에 유일하게 지금 네. 광주가 8명 국회의원의 담합 합의 추대 방식으로 한 분을 모셨거든요. 그래요. 이것은 규탄해야 됩니다. 당원 주권 시대에 완벽하게 역류하는 그것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했던 광주에서 정치가 아직도 이 시대 변화에 뒤떨어져서 네. 위계 질서를 가지고 현역 의원들이 당심을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이런 합의 추대해 놓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질서를 네. 당원 혁명에 준하는 당원들의 힘으로 깨야 됩니다.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뭐 시도당 위원장은 당연히 뭐 뺏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 이 그렇습니다. 머리에 지금 박혀 있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예.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예. 만족했냐? 지금까지 아. 지금까지 평가를 해봐야죠. 그렇죠. 시도당 운영이 제대로 돼 있느냐? 네. 만족했다면 그대로 가고. 아하. 야, 이 당원 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네. 정말로 민주정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에 대한 심판. 그래서 관행이냐, 네. 혁신이냐. 관행이냐, 혁신. 그래서 관행적 봉건 정당이냐, 네. 혁신적인 당원 주도의 민주정당이냐. 그래서 제가 광주 정치의 혁신위원장이 되겠다 하고 나온 겁니다. 혁신위원장. 오, 네. 그렇게 되니까 또 다르게 들리네요. 네. 자, 근데 원외라는 그 점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현역인데 담합도 말씀하셨지만, 네. 어쨌든 현역과 원외의 싸움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좀 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극복하실지. 네, 상황을. 일단은 이 시대 변화의 대흐름, 이 네. 정치 운동, 주권 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당원들의 힘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잠자고 있는 당원들이 깨어나서 네. 이제는 당은 시도당 운영은 당원들이 하고 현역 국회의원들은 본인 지역구와 동시에 네. 국회에서의 국정 운영에 충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시도당 위원장이 현역이 맞잖아요. 위원장을 네. 시도당이 없잖아요. 상시국회 열려서 늘 여의도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뭐 필리버스터 하고 막 이러고 하면 그렇죠.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네, 말씀했는데 가게에 갔더니 주인이 없고 회사에 갔더니 사장이 없고. 네. 그럼 제대로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주말 시당 그다음에 회의용 시당이거든요. 네. 여러 상설위원회도 정상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냥 수석 부위원장이 하고 네. 사무처장이 하면 되질 않냐 이러지만 그러면 왜 회사의 사장을 뽑고 그 어떤 기관의 기관장을 뽑겠습니까? 네. 상주해야 되거든요. 당원들을 무릎 꿇고 만나야 되고 이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는 중심에 시민들에게 읍소하고 호소하고 또 혁신적 모델을 만들어서 당원들을 배가시켜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그 17개 시도당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당원 주권 시대의 시도당 운영의 핵심은 당원들이 시도당 운영을 해야 된다. 상근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제일 네. 그 국회의원들이 자꾸 금기 원래 얘기하거든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금요일 날 돌아가고 예. 월요일 날 월요일 다시 다시. 서울에 온다고 본인들이 그걸 자부심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시도당 위원장 하면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당원을 만나야 되고 수요일에도 당원을 그렇네요. 만나야 되고 눈물을 흘린 현장에 언제든지 상식적으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광주뿐만 아니라 네. 17개 시도당 모두 다 점차적으로는 시도당 운영은 당원들이 나와야 되고
네. 이 현역 의원들은 국정과 지역구의 중심에서 활동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제가 만약 배지를 달고 네. 현역이었으면 저는 출마 안 했습니다. 네, 단언컨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 시당 위원장으로서 그 시당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니까 뭐 지역구도 챙기겠지만은 국회 이런 국정에 대해서 또 투표하고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고 상임위 참여하고 그 일에 그렇습니다. 집중하고 시당 일은 정말 그 위원장이 맡아서 상근에서 매일 출근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게 핵심이거든요. 예. 지금 그 광주의 현역 의원들의 8분 중에 네. 한 분 빼고 7분 이번에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민심의 무서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절대 광주 시민들이 당원들이 한 명이 탁월하다 해서 그분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정당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고 네. 특히나 핵심이 뭐냐면 호남 정치의 자존감, 자긍심, 이른바 자부심을 이 국정의 중심에서 펼쳐내고 있는가. 광주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사 국정을 주도하고 거기에서 대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거든요. 네. 존재감이 사라졌다 합니다. TV 토론에서 뭔가 상대하고 맞서서 논리적으로 정치적 관철을 해내는 국회의원 한 명이 지금 호남에 없다. 이런 데 대한 자괴감들이 좀 팽배하거든요. 예. 그래서 시당 운영을 통해서 현역 의원들의 활동도 지원하려고 하거든요. 오히려 시당 운영이 민주적이고 시민 밀착형, 네. 당원 일체형 시당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덕은 누가 보겠습니까? 전부 다 현역 의원들 민주당 잘한다 하면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네요.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원의 출마를 배제할 네. 합의 배제하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당원 중에 잘할 수 있는 분을 만들어서 네. 그 지역위원회, 그 지구당으로 그 성과가 물꼬가 트여져서 오히려 현역 국회의원들의 좀 미흡함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혁신적 사고를 지금 해야 된다. 그렇네요. 그게 뭐 원해냐 원내냐. 예. 우리가 배지인데 말이야. 국회의원이 8명이나 있는데 배지도 없는 평범한 당원한테 맡겨? 이건 촌스러운 사고라는 거예요.